자부 헤이즐라 39장 널다리 사공이 춤춘다. 사공이 노래한다. 사공은 무엇이든 한다. 춤춘다. 사공이 춤춘다. 밤이 가고 훤한 대낮이 오도록 춤을 춘다. 아침이 오면 아가씨들과 함께 집으로 간다. 영차 사공이여 노를 저어라. 오하이오 강 따라 배를 저어라. 다른 강이었다면 블랙베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떼배는 강기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강으로 나간다 해도 얕은 곳에 얹히거나 물풀 같은 장애물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곳 테스트강은 가라앉은 나뭇가지도 없고 삐죽이 튀어나온 모래톱이나 수면 위로 자라는 물풀도 없었다. 강물은 사람이 한가롭게 산책하는 속도로 일정하게 흘렀다. 그 덕분에 배는 강기슭을 떠날 때 붙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유히 하류로 떠내려갔다. 토끼들은 대부분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다. 에프라파 암토끼들은 난생 처음으로 강을 보았고 핍킨이나 호크빈 역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라고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게 뻔했다. 토끼들은 그저 헤이즐을 믿고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운두어트와 추적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토끼들은 흠씬 젖은 채 앞날을 걱정할 기운도 없이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만 보아도 토끼들이 운두어트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모르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운두어트의 소나기를 벗어났다 뿐이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이미 흠뻑 젖은 토끼들은 더 이상 비를 느끼지 못했지만 털이 젖은 탓에 몸이 무지근하고 추위에 덜덜 떨었다. 배 바닥에는 물이 1cm도 넘게 괴어 있었다.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널 하나가 둥둥 떠다녔다. 난생 처음 배를 타본 터라 몇몇 토끼들은 어리둥절하게 서 있다가 물이 없는 뱃머리나 고물에 몰려 앉았다. 티수딘남과 스피드웰은 배 한복판에 있는 좁다란 가로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숨을 곳 하나 없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배를 조종할 방법도 없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헤이즐, 파이버, 그리고 블랙베리만 고민하고 있을 뿐 다른 토끼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다. 비귀은 기진맥진해서 헤이즐 곁에 털썩 쓰러져 누웠다. 에프라파에서 강까지 비귀를 버티게 한 불같은 용기는 어느덧 사그라지고 이제는 어깨 상처가 심하게 아파왔다. 비가 내리고 앞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바닥에 늘어진 채 그대로 잠들고만 싶었다. 비귀은 눈을 뜨고 헤이즐을 쳐다보았다. 그렇니라. 두 번 다시 못하겠어.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
정말 아슬아슬했지. 천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 모험이었어. 우리 손자의 손자들에게까지 멋진 모험담으로 전해질 거야. 근데 어깨는 어쩌다가 다쳤니? 상처가 심한 것 같은데? 장로의 경찰 토끼랑 맞붙었어. 뭐라고? 헤이즐은 장로회가 뭔지 몰랐다. 하프사같이 고약한 놈이었어. 놈을 때려 눕혔어? 당연하지. 안 그러면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야. 놈은 달리기를 멈췄을걸. 암튼 헤이즐라, 우리 남토끼가 생겼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우리한텐 똑똑한 토끼들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겠지. 그리고 아니, 키아르는 어디 갔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물건에 대해선 키아르가 잘 아는데. 헤이즐 곁에 웅크리고 있던 댄더라이언은 똑똑한 토끼라는 말에 일어나서 물이 흥건한 곳을 지나 파이버와 블랙베리를 데려왔다. 헤이즐이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 블랙베리가 말했다. 곧 강가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서 숨을 곳을 찾아야지. 그 비귀개 친구들한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으니까. 헤이즐이 말했다. 지금 당장이 문제야. 숨을 곳도 없고 달아날 데도 없잖아. 인간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블랙베리가 말했다. 인간은 비를 싫어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비가 오는 동안은 안전할 거야. 그때 블랙베리 바로 뒤에 있던 하이젠슬라이가 흠칫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하이젠슬라이는 에프라파 지휘관에게 하듯이 말했다. 새가, 그 하얀 새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키아르는 빗속을 뚫고 강줄기를 따라 날아와서 배 가장자리에 내려앉았다. 근처에 있던 암토끼들이 움찔움찔 물러났다. 키아르가 말했다. 다리 나와 다리 부여. 토끼들은 어젯밤 폭풍우가 시작되기 전에 지나온 길을 거슬러 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가 산울타리 저편의 길을 지나갈 때 보던 풍경과 지금 보는 풍경은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나흘 전 처음 테스트강에 도착했을 때 건넌 다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다리는 강둑에서 보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키아르가 말했다. 다리 아래로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다리 양끝에는 나직한 기둥 2개가 다리를 떠받치고 있었다.
다리는 아치 모양이 아니었다. 강철로 된 다리 밑부분은 수면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었는데 수면과의 거리도 고작 20cm밖에 되지 않았다. 그제야 헤이즐은 키아르의 말을 알아들었다. 설령 배가 다리 밑부분에 부딪히지 않는다 해도 잘해야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몸을 배 바닥에 찰싹 붙이지 않으면 다리에 부딪혀서 물에 빠지고 말 것이다. 헤이즐은 당장 흥건히 고인 물을 헤치고 맞은편에 모여있는 토끼들한테 다가갔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납작 엎드리라고! 실버, 호크빗, 모두 다! 물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름이 뭐지? 블랙카베르지? 모두 엎드리라고 해! 어서! 에프라파 토끼들은 비기게게 그랬듯이 헤이즐의 명령에 제깍 따랐다. 키아르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날아올라 다리 위 나무 난간 너머로 사라졌다. 다리 양쪽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 때문에 강폭이 좁아지면서 다리 아래쪽은 물살이 조금 빨라졌다. 배전이 앞을 향한 채 떠내려가던 배가 핑그르르 돌자 방향 감각이 사라지면서 다리는 보이지 않고 강둑이 눈에 들어왔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나뭇가지에서 눈덩이가 굴러떨어지듯이 다리가 시커먼 덩어리처럼 달려들었다. 헤이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비명소리가 나면서 토끼 하나가 헤이즐 위로 넘어졌다. 다음 순간 뭔가 세게 부딪혀와서 배가 부르르 흔들리더니 거칠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곧 삐걱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바로 위에 천장이 나타났다. 한순간 헤이즐은 굴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곧이어 천장이 사라지고 배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키아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끼들은 다리를 지나 계속 떠내려갔다. 헤이즐한테 엎어진 토끼는 에이콘이었다. 다리에 부딪혀 날아온 것이다. 에이콘은 멍해 보였지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누구 굶떠서 그랬어, 헤이즐로. 에프로프에 가서 훈련 좀 받아야 할까봐. 거기 가면 살아남지도 못할걸? 저쪽에 너 말고도 운 나쁜 친구가 하나 또 있다. 암토끼 하나가 바닥에 괜 물을 피하려다 강철로 된 다리 밑부분에 등을 찌은 모양이었다. 부상을 당한 게 분명했지만 얼마나 심한지는 알 수 없었다. 헤이즐은 하이젠슬라이가 그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도와줄 일이 없는 바에야 둘이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헤이즐은 꾀죄죄한 몰골로 덜덜 떨고 있는 친구들을 둘러보고 나서 뒷전에서 말끔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앉아있는 키아르를 보았다. 강둑으로 돌아가야겠어, 키아르. 어떻게 하면 되지? 토끼들은 이런 거랑 안 맞아. 오 하지만 또 다리 있어. 다리가 막아. 이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계속 흘러가다가 두 번째 강 구비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부터 강은 서쪽으로 흘러갔다. 물살이 느려지지 않아서 배는 강 항복판에서 빙글빙글 돌며 강구비를 돌아갔다.
토끼들은 에이콘과 암토끼가 다친 일에 잔뜩 겁을 먹고는 바닥에 괜 물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측은하게 엎드려 있었다. 헤이즐은 살짝 솟은 뱃머리로 올라가 앞을 내려다보았다. 강폭이 넓어지면서 물살도 느려졌다. 배도 더 천천히 떠내려갔다. 이편 강둑은 높다랗고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지만 저편 강둑은 나직하고 훤히 트여 있었다. 워터십 다운에 잘 깎인 풀밭처럼 고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헤이즐은 배가 물살에서 벗어나 그쪽 강둑에 닿았으면 했다. 그러나 배는 강 한복판으로 조용히 흘러갔다. 풀밭이 있는 강둑을 지나자 양쪽 둑에 나무들이 서 있었다. 하류 쪽에 키아르가 말한 다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오래된 짙은색 벽돌다리였다. 다리는 담쟁이 덩굴과 쥐오줌 풀과 담자색 계란초로 뒤덮여 있었다. 이번 다리는 나직한 아치 4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배수로 역할을 하는 아치였는데 수면과 아치 사이가 30cm밖에 되지 않았다. 그 틈새로 하류 쪽에서 가느다란 햇빛이 들이비쳤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무 조각이나 해초 따위가 미끈한 다리 기둥에 달라붙어 있다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 다리 밑으로 흘러갔다. 배는 떠내려가다가 다리에서 멈출 게 뻔했다. 다리가 가까워지자 헤이즐은 도로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배전이 가운데 두 아치에 살짝 부딪히더니 그대로 걸려서 멈췄다.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토끼들은 15분 동안 800m나 되는 거리를 떠내려왔다. 헤이즐은 앞발을 배전에 올린 채 신중하게 상류 쪽을 바라보았다. 배와 수면이 만나는 흘수선을 따라 잔물결이 퍼져나갔다. 강둑은 훌쩍 뛰어서 닿기엔 먼데다 가팔랐다. 헤이즐은 돌아서서 위쪽을 쳐다보았다. 벽돌 다리는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긴 했지만 난간까지 깎아지는 듯 가팔랐다. 그런 곳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다. 헤이즐은 고물에 고정되어 있는 가로대 쪽으로 가며 물었다. 블랙베리, 이제 어떻게 하지? 네가 이거 타라고 했잖아. 내릴 땐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어, 헤이즐라. 온갖 궁리를 다 해봤지만 이번엔 안 되겠어. 헤엄쳐야 할까봐. 실버가 끼어들었다. 헤엄치는 건 싫어. 그리 멀진 않지만 강둑 좀 봐. 기어 올라가기도 전에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걸. 그랬다간 다리 밑에 있는 저 구멍으로 휩쓸려 들어가겠지. 헤이즐은 아치와 수면 틈새로 하류 쪽을 내다보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컴컴한 터널은 길지 않은 것이 배 길이쯤 되어 보였다. 물은 잔잔했다. 장애물도 없고 수면과 아치 사이에는 머리 하나쯤 들어갈 공간이 있어서 헤엄도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틈이 너무나 좁아서 다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터널 속은 어두침침했다. 푸른 이파리들, 물에 어른어른 비치는 잎그림자들, 떨어지는 빗방울, 회색의 수직선들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체.
보이는 것이라곤 그것뿐이었다. 빗방울 소리가 음울하게 메아리쳤다. 다리 밑에서 울리는 금속성 소리는 땅속에서 듣던 소리와 전혀 달라 불안했다. 헤이즐은 블랙베리와 실버한테 돌아갔다. 진짜 곤란하게 됐군.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나갈 방법도 없고. 키아르가 다리 난간 위에 나타나더니 날개를 퍼덕여 빗방울을 털고 뱃전에 내려앉았다. 배는 여기서 끝나. 기다리지 마. 헤이즐이 물었다. 그럼 강둑까지 어떻게 가? 키아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헤엄! 지헤엄! 헤엄! 못 쳐! 짧은 거리라면 헤엄칠 수 있어. 하지만 강둑이 너무 가팔라. 물살에 떠밀려 이 굴 속으로 떠내려갈 거야. 다리 너머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그냥 나가면 돼. 헤이즐은 난감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키아르는 토끼가 아니다. 큰 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강보다는 더 클 테고 키아르는 거기에 익숙할 것이다. 키아르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데다 토끼어를 잘 모르는 탓에 아주 단순한 말만 썼다. 키아르는 토끼들이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도와주고는 있지만 내심 날 줄도 모르고 겁 많고 힘없고 한 곳에만 붙박여 사는 동물이라고 토끼를 무시하고 있었다. 키아르는 토끼의 입장에서 강물을 생각한 끝에 그런 말을 한 걸까? 다리를 지나면 물살이 빠르지 않고 토끼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둑이 나타난다는 뜻일까? 아무래도 지나친 기대 같았다. 아니면 키아르는 단순히 급한 마음에 자기한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니 우리도 한번 해보라고 한 걸까? 그게 더 그럴듯했다. 누구 하나가 강물로 뛰어들어 물살에 떠내려가 본다면? 그렇다 해도 그가 돌아와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남은 토끼들이 무슨 수로 알겠는가?